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기억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병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이때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 틀렸죠. 구성요건 조각 사유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책임론에서 배우고요. 자, 2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공사 현장 감독인 발주자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했죠. 틀렸습니다. 자, 의사의 과실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은 한의사와 똑같아요. 틀렸습니다. 자, 리을 조심해서 볼 것은 형법 원칙은 고인데 그 앞줄 가보면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도 원칙에 따라 고의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제외하는 거죠. 과실범일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제외라고 나와 있죠. 원칙은 고인데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는 그때는 과실범으로 처벌하고요. 그걸 빼고는 원칙에 따라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그 뜻입니다. 20번. 자,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성약불 사건 많이 봤죠.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던졌을 때 중과실이 있다고 봤고요. 84세 11세 중과실이 있다고 봤고요. 자,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틈이 있다. 사소한 결함이 있어서 이 정도의 하자 같은 경우는 연탄가스가 중독되어 사망했다고 할 때 지금 이 갑이잖아요. 갑이 누구냐면 갑이 이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약간의 틈이 발생했다. 그 정도의 하자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할 때 갑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봤습니까? 이 경우는 대규모 수선이라면 건물주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지만 약간의 틈, 사소한 결함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보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리을 호텔 오락실 경영자 갑. 그 밑에 전기 보안 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무자격자로 하여금 전기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이때 갑에게 중과실이 있을까? 중과실이 없고 단순과실을 받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이 전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오락실 경영자 이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 방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쉽게 예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로 보지는 않았다. 단순과실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1번.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풀었어요. 앞에랑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리을도 풀었습니다. 84세 11세 풀었습니다. 자, 나머지 봅니다. 러시안 룰렛게임 사건이죠. 자, 경찰관 가불병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을과 병이 소위 러시안 게임을 하기에 갑이란 경찰관이 장난치지 말라며 만류했다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지금 총알을 쏘았다는 얘긴데요. 이때 갑이 만류를 했잖아요. 이때 갑은 무죄를 단순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무죄 판결 받았고요. 요 러시안 게임을 한 요 을과병은 이제 중과실을 인정했죠. 그래서 중과실 치사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갑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X죠. 자, 디귿번 80cm 떨어진 곳에 스펀지와 솜 등을 쌓아놓고 퇴근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봤습니까? 중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80cm 정도 거리라고 하면 팔을 쭉 뻗치면 한 80cm, 한 1m 정도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쉽게 불이 붙지 않아요. 아공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것이 뭐 그 사우나 대형 사우나 그런 아궁이도 아니고 이 집 개인 집에 있는 아궁이이기 때문에 아궁이 개인 집 아궁이에서 80cm 한 뼘 정도는 쉽게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중과실로 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라야지만 중과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지금 여기 보시면 85cm 정도 같은 경우는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기억입니다.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이죠. 그러니까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이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겁니다.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한 차량을 예상해서 미리 사고를 막을 주의문은 없는 거죠. 동그라미. 자,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 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감속함이 없이 근접할 때까지 이 위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비로소 급정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갑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고 봤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취할 의무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면 안 됩니다. 결국 사고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고 났다고 할 때 선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낮춰서 발생하지 않고 선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보행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예상하면서 급정거할 의무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2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두 개입니다. 2번, 4번 문제가 섞여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고속도로이다 보니 실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주의임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내 원칙 때문에 감속 등을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 과실 일수죄는 처벌 조항이 있는데 과실 교통방해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둘 다 있습니다. 자, 3번 풀었죠.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를 해야지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과실범위,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자, 4번도 풀었죠. 공사 현장 감독인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24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풀었죠 방금. 현장 감독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틀렸고. 자, 의사입니다.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하였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되어야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주치 겸 전공입니다. 상위자죠. 수련인은 하위자고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 주치 겸 전공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자, 과실의 주의무 위반은 행위 당시 행위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풀었죠. 찜질방 직원 몰래 나갔습니다. 술 먹고 와서 사망했습니다. 찜질방 주인 직원에게는 주의무가 없습니다. 녹색등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 녹색등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이러이러한 것까지 강구할 주의무는 없는 것이죠. 동그라미.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것은 직함입니다. 직함이기 때문에
외래 담당 의사, 담당 수련의들에 대한 상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자, 30조는 공동정범 조문인데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의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과실 불문입니다. 과실범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X, X. 26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담당 의사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치?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것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턴이 이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인턴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죠. 마취과 담당 의사 갑입니다. 회복실에서 자기 환자비 회복 조치에 전념하고 있는 간호사 을에게 아무런 지시도 안 했습니다. 지시 안 했는데요. 따라서 간호사도 자기가 바빠요. 자기 할 일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에게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환자 A를 주시 감독할 주 의무는 간호사에게는 없는 거죠. 자, 3번. 자, 이러이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턴이 피해자에게 수혈할 두 번째 혈액봉지를 교적 교체한 다음에 간호사에게 다른 혈액봉지를 교체할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인턴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물을 수 있죠.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교정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관행이 범죄 성립 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유는 되지 못해요. 인턴은 상위자고 간호사 하위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혈액 바꾸는 것은 직접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간호사에게 맡기는 건 아닙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있고요. 당직 의사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직 간호사의 잘못이죠. 잘못. 당직 의사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가 이런 위경 조치, 이런 긴급 조치, 긴급 사태가 발생함을 당직 의사는 몰라요.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고, 자, 그랬을 때 당직 의사는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직 의사는 책임지지 않고요. 이 잘못은 당직 간호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직 간호사에게 있어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당직 간호사. 그래서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운영 체계가 그래요. 야간 당직 운영 체계가. 그래서 주간과는 다르게 야간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야간 당직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번.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폭발물 사용죄는 형법상 과실처벌 규정이 있다. 사용죄는 없어요. 사용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고 대신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죠. 우리 형법에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동그라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과실 여부가 고려되는 거죠.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똑같이 처벌됩니다. 취급됩니다. 과실은 언제나 늘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됐습니다.